어제 우리 이제 빙하 시대, 노아홍 수기에 이은 빙하 시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처음 좋았습니다. 우리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쓸어버렸는데 우리 물 빠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얘기했죠. 이때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됐다? 온도는 높아졌죠, 그죠? 그리고 노아홍 수에도 어떤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한동안 지금보다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 시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유, 좋습니다. 수업 태도.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혼돈,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빙하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퍼즐 조각 맞추는 시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퍼즐 조각이라는 게 독립된 게 없죠. 다 옆에 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느끼고 이제 오늘, 그다음 내일 낮, 내일 저녁까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하여간 제가 다 맞추려고 노력은 할 거거든요. 근데 맞출지 안 하면 절대 몰라요. 근데 아마 경험상 하여간 한두 개 정도 꼭 남겨둘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빙하시 때 우리 지금 하고 있고 노아홍수 하고 빙하시 너무 중요하죠. 관련이 있고 그다음 수변 사막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변 사막회 공룡은 이제 내일 낮에, 그다음에 수명 우리 900살 살고 뭐 그랬잖아요. 이 수명이 딱 2번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900살 중반이었다가 400살 중반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200살 초중반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 점점점 줄어드는데 무슨 그래프로 줄어들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나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함수 이런 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얘기, 이거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옵니다. 메모드 얘기할 거고 욥기가 정중앙에 있고 욥기 얘기는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나와요. 언어, 참 이걸 하고 싶은데 요거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한 40분 정도 제가 잡기 때문에 일단 석회동굴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이동 오늘 나옵니다. 석기시대 빠르면 오늘 나오고 아니면 내일 나오고 그렇습니다. 석기시대 그 다음에 종부나 내일 저녁 때 할 예정이고요. 인종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가인의 아내도 내일 낮에 지금 할 예정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시간 맞으면 딱 끝난다 그랬죠. 넘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빙하시대 조건 그랬을 때, 자 빙하시대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빙하시대는 우리가 춥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 오늘날 마이너스 40도, 50도가 다 돼버리면은 빙하시대 안 와요. 빙하는 거의 100% 뭐다?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빙하시대는 뭐가 많이 내렸던 시대다? 눈이 많이 내렸던 시대예요. 얼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빙하시대는 우리나라의 겨울 정도 날씨라도 충분해요. 그래서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빙하시대 때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보다 날씨가 더 좋았더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곳들은 아셨어요? 어떤 곳들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지금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빙하시대조차도. 그래서 빙하시대는 두 가지가 이제 눈이 내리면 맞아야 되는데 춥다고 되는 게 아니죠. 첫 때 분명히 기온은 어때야 될까요? 낮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선가 어때야 돼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대부분의 빙하시대 이론은 아직까지도 이 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론을 못 내요. 왜? 언제나 대기가 차가우면 바닷물도 어떠니까? 차가우니까. 그럼 어때요? 증발 안 일어나겠죠? 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대기가 따뜻하면 어때요? 증발은 바닷물도 따뜻해지겠죠? 증발은 일어나도 눈이 안 내리고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이 대기는 차갑고 바닷물이 따가웠던 이걸 따뜻했던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에만 일단 맞추고 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낮은 기온.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낮은 기온에 대해서 우리도 먼저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량의 증발은 바닷물이 따뜻해야 되겠죠. 높은 해양 온도인데 일단 화산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원래 전공이 화산이에요. 지질학에서.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도 화산으로 했는데
화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용암이 흐르는 화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현무암, 용암 있죠. 현무암 이런 것들 다 용암이 굳어서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용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화산재가 분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모든 화산에 대한 얘기는 화산재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화산에서도 전공이 뭐냐? 화산재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응회암이라 그러는데 그게 제 전공 분야입니다. 화산. 그래서 제가 이제 화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이라는 날씨가 더울까요? 추울까요? 타서 죽기도 바쁜데 덥겠지. 자, 그런데 이제 화산재가 이제 분출하면 날씨가 춥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오는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의 100% 태양에서 옵니다. 네, 그런데 화산 폭발이 나면 공중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에어졸이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걸 화산재라 그럽니다. 자, 이게 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의 이 복사 에너지를 대기에서 차단시켜 버려요. 날씨가 어떠냐면 추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졸을 우리가 연무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화산재 공중에 한동안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떨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화산재가 근데 어디서 터지든지 화산재 특별히 연무질은 지구 전체, 예를 들면 북반구에서 화산 폭발이 터졌다 그러면 북반구 전체를 돌아요.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의 바람을 타고 남반구에서 터졌다 그러면 남반구를 돌아요, 이게.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전에 2020년 아주 최근이죠. 자, 이때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터졌는데 이게 화산재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럽 전역, 아이슬란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연무질이. 그래서 화산재 연무질이 날아갔는데 화산재가 연무질이 날아가면 이제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것 때문에 돌 때 어때?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가 뜨거워가지고 사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항공기 운항이 취소가 그때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때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빨간색 점이 보이세요 혹시?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근데 검은색이 어떠냐면 검은색 이쪽이 다 화산재가 날아간 거예요. 이 화산 폭발이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었는데도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날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산재로 인해서 이 복사율이 차단되는데 전 지구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평균 큰 화산 폭발의 경우는 약 1도 정도를 낮춰왔어요. 지구의 기온을.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제 탐보라 화산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인데, 자,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옆에 보이죠? 지구 어딘지 아시죠? 자, 인도네시아 여기 탐보라 화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1815년에 터졌는데 이 화산 폭발은 지질학자들이 여태까지 측정한 화산 폭발 중에 가장 큰 화산 폭발입니다. 현대 우리가 지질학이라는 게 나온 이래로.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면 부산에서 화산 폭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화산재가 신의주 어딘지 아시나 진짜? 신의주 아시죠? 평안북도 신의주에 1cm가 쌓인 거야. 자, 이 얘기는 한반도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에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화산 강도가 이제 우리가 1도에서 8도 정도를 나누는데 7도에 해당하는 정말 커다란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816년이 여름이 없던 해예요. 지구 전체가 추워가지고. 미 북동부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곳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저 어디야? 뉴욕. 필라델피아 좀 낮지만 뉴욕 이쪽 보스턴 이런 쪽입니다. 이게 평균 여름 온도가 15도씨였어요. 이런 일은 없죠. 6월에 눈이 내렸어요. 그 퀘벡이라고 캐나다 아시죠? 거기에는 눈이 왔는데 30cm가 내렸어. 30cm. 그 7, 8월에 이제 미국에 농작물이 얼어가지고 이때 농작물이 폭등했다 그럽니다. 값이. 그 유럽에도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상학자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3년, 아까 3년 동안 쌓였다 그랬죠? 3년 동안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중미에 있는 라서프리 화산이 1812년에 터졌고, 그 해에 인도네시아 와우 화산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다음에 수아노세지마가 터졌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메이온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바로 이 탐보라 화산 폭발이
1815년에 터진 거예요. 이 화산재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북반구에 계속 누적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추워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빙하시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빙하가 화산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빙하를 보잖아요. 빙하를 보고 빙하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화산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큰애가 빙하 올라가다가 빠져가지고 이게 바로 그 화산재예요. 화산재가 아주 고와가지고 이게 늪지대가 되는 거예요. 늪지대 빠지면 못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애틀이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쪽은 해안을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해안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접근 금지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비치가 너무 멋있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게 다 뭐냐면 화산재의 늪지대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가끔씩 보도가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네. 그게 바로 위험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빙하가 같이 녹아 흘러 내려왔겠죠. 그러다 늪지대가 다 돼버린 겁니다. 화산 폭발을 그러니까 빙하했을 때는 이 화산 폭발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빙하세를 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눈이 왔을 만한 그런 화산 폭발을 그럼 우리가 있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산재를 제가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산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화산재가 어디 화산 폭발 터지면 분화구에서부터 어디까지 날아갔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아까 탐보라 화산 폭발처럼. 근데 미국에서 적어도 4개, 오늘날은 도저히 불가능한 화산 폭발이 우리가 보고돼 왔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인데 예를 들면 우리 캘리포니아에 롱밸리 칼데라라고 있는데 칼데라가 뭔지 아세요? 움푹 파인 거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도 칼데라, 백록담도 칼데라잖아요.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빵 터지면 순간적으로 밑에가 비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푹 함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데라입니다. 분화구. 그래서 롱밸리 칼데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비숍 화산재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까지 날아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전에 미국이 우리 남한의 몇 배라고요? 50배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어제도 세인트 헬렌산 나왔죠.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롱밸리 칼데라 이 화산 폭발은 적어도 그 세인트 헬렌산 1980년에 터진 화산 폭발의 2,500배예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화산재가 어디 쌓여 있는 거예요? 기존 지형 위에 쌓여 있어요. 그러므로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화산 폭발은 모 다음이다. 자, 이제 일반 지질학적으로 따질 땐 모든 지형이 형성된 다음에 터졌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언제 터진 거예요? 적어도 노아 홍수 다음에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그 위를 덮은 게 바로 뭐냐면 옐로우스톤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2번 터졌어요. 라바 크릭하고 허클베리 화산재가 터졌는데 이거는 미국 전체 반이 화산재가 덮여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터진 게 이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마자마 화산재인데 이거는 캐나다 쪽으로 쫙 날아갔습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슈퍼 볼케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라바크릭 또 쳤다 그랬죠. 이게 옐로우스톤의 화산 폭발인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사진 찍어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창조과학 탐사할 때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분화구 있죠. 아까 2,500바라 그랬잖아요. 세인트헬렌산에 거기 들어가는데 분화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왜? 너무 커가지고. 얼마나 크냐면 분화구 길이가 장지름이 3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30km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알겠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화산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처음부터 머리카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지. 다 이땐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얘기했던 아까 캐나다 쪽으로 날아간 게 있다 그랬죠. 마자마 장제는 이거 우리 가족이 그 분하고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표정들이 너무 웃기죠. 무지 추웠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이었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올라가면 꼭 백두산 천지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전 세계에 이 기존 지형을 덮고 있는 화산재 있죠.
근데 이 화산재는 오늘날에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오래됐고, 그죠? 소위 말해가지고 다 퍼진 보다는 오래됐고, 노아 홍수보다는 어떤 얘기예요? 늦었던. 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빵빵빵 터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낮은 기온은 됐죠. 화산 활동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높은 해양 온도인데, 이게 전혀 몰라요. 이건 여러분 거의 이론이 안 나와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죠. 바로 뭔가요? 노아 홍수 후기에 징발이라 그랬잖아요. 왜? 벌어지면서 이때 용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때 용암은 액체 용암입니다. 폭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시기가 바로 뭐라 그랬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네.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수변 사막, 이때 홍수 직후에 다량의 징발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폭우도 아니다. 폭우 아니에요. 네. 이 비는 노아 홍수 이전보다는 안 좋은 비인데, 지금보다는 어떤 비다? 좋은 비예요. 골고루 내리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얘기만 해도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물의 순환과 지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의 폭우는 뭐 때문에 내린다고요? 네, 뭐 때문에 내려요? 빙하 때문에 내린다 그랬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 때문에 기온이 차가워가지고 뭐하고 만났을 때, 적도의 따뜻한 기온이 만났을 때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골고루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도 어떤 환경, 자, 기억나시죠? 지금 뭐냐면 이때 징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징발 일어나는데, 그때 온도가 얼마가 되냐? 오늘날 온도는 얼마냐 하면 해수의 온도는 한 4도씨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몇 킬로라고요? 2.6kg 평균. 근데 홍수 직후는 20도에서 한 40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왜? 물이 어떠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정도 별로 안 높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엘니뇨 기억나세요? 태평양 앞바다에서 그때 0.7도 높았습니다. 0.7도. 그런데도 징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비를 내렸습니다. 이게 엘니뇨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후 때는 어땠다? 이런 사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언제가 좋았다? 적어도 노아 홍수 이후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 요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수변 사막 기간이. 그래서 수변 사막, 지금은 사라 사막이지만 이전에 비가 내렸던 시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변 사막이 좀 더 하면, 그러면 분명 성경에도 수변 사막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빙하 시대는 언제 시작을 했냐? 벨렉이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나면 벨렉은 노아의 6대 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언제 끝나냐 하면, 끝난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계속 빙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빙인 거지. 여러분, 빙하가 녹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비가 원래 녹는 거예요. 빙하의 그 조건이 사라지면 녹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빙하가 안 녹았던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대개 언제 빙하 시대가 거의 끝났다 보냐면, 대개 야곱을 지나 요셉 때까지 갔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게 있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때 그 소돔과 고모라하고 저쪽에 이제 유브라테스 티그라스 왕들하고 전쟁이 붙어요. 이때 아마 소돔과 고모라 이 나라들이 거의 식민지 비슷했었는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티그라스의 왕들이 와가지고 싸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가 바로 어디죠? 사해예요. 사해인데 여러분, 여기는 소돔, 이때는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거의 더워가 기절할 정도 더운 거지. 싸우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와서 싸우겠어요? 그때는 이렇지 않아, 사막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다 그랬어요. 사해 남쪽이거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사해 남쪽인데 더워서 못 싸워요. 근데 더군다나 이 시딤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이름이 경작지라는 뜻이에요. 지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셨어요? 자, 무슨 시기다 이때? 자,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롯, 그죠? 이때 수변 사막, 바로 그때란 얘기예요. 네, 지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징발이 어떻다, 바다에서 많이 올라왔고 비가 내리던 좋았던 곳. 또 이런 것도 나와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롯이 어딜 쳐다보냐면 쫙 이쪽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형을 바라봤습니다. 어딜 봤다고요? 요단강 지역을 바라봤어요. 근데 바라만죽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알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고모라 어디 근처가 아닐까 이제 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땐 바로 뭐다? 아직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던 무슨 시대? 수변 사막. 자, 근데 이때가 그러니까 빙하 시대예요. 그러니까 빙하 시대하고 수변 사막은 어떨까요? 계속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징발이 일어나야지 눈이 내리니까. 오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에 집어넣을 때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어요. 그 씨를 온짐에 유정케 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요즘에 멸종되는 동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멸종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멸종동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공룡. 이제 내일 나옵니다. 아, 공룡 얘기가 여러분 빙하시대에서 깔끔하게 해결돼요. 네. 그러니까 내일 낮에 나오세요. 직장 다 가지 마시고 학교도 안 가고 오늘 아침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학교도 가지 마시고. 네, 그래서 더군다나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사막 충만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다? 지금보다 어떻다? 훨씬 좋았다. 이 시기가 뭐라고요? 수변 사막 되셨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빙하 시대는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수변 사막, 징발과 화산 활동이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화산 폭발이 수변 사막 때 빵빵빵빵 터진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때 뭐죠? 바로 수변 사막 때 징발한 거예요. 이 징발이 뭐로 내렸다는 거예요? 추운 공기, 대기를 만나서 눈으로 내린 거.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오다, 빙하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수변 사막 때 화산 폭발이 빵빵빵 터진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러면 이제 큰 그림은 다 그린 거예요. 빙하 시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빙하 시대 때 바로 이제 징발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는 게 눈으로 내린 건데, 그러므로 빙하 시대 최고의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절정은 바닷물의 온도가 어떨까요? 높았을 때겠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러면 눈보다 뭐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너무 낮아도 안 돼. 왜? 그러면 징발 어때요? 징발이 안 일어나니까. 아시겠죠? 화산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니까 해수 온도, 화산 폭발이 어떻게 적절한 조화를 이뤘을 때 어땠을까요?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절정, 요거 두 개가 같이 적절한 조화를 이뤘을 때 뭐냐면 빙하시 때 어마어마한 눈이 내리는 절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빙하시 때 그러면 연평균 누적 속도가 얼마나 되냐? 여름에 눈이 이제 녹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빙하시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제가 빙하시 때는 창조과학자들은 아무리 짧아도 500년, 길으면 한 700년보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빙하 시대가 시작이 이제 벨렉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따 족보 다 보여드릴 겁니다. 벨렉부터 시작하는데 언제 끝나냐? 거의 요셉 때 넘어서 끝납니다. 자, 근데 계산하기 쉽게 500년으로 할게요. 빙하 시대 기간 50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북반구에서 평균 700m, 남반구에 1200m가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500으로 나누면 매년 얼마예요? 1.4m에서 매년 2.4m가 쌓이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2m가 쌓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평균 2m는 눈이 많이 온 건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2m 넘어요. 한겨울에 눈 적설량 있죠? 2m 넘어요. 이건 여러분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본에 여러분 폭설이 내려가지고 하루에 3, 4m 쌓인 거 아니에요. 네. 한겨울 누적 강설량으로 가장 이제 두꺼웠던 데가 우리 대개 이제 시애틀 지역 아시죠? 비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시애틀. 그러니까 거기 겨울에는 산에서는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강설 누적 기록이 베이커 산에서 한겨울에 29m, 레이니어 산이라고 있는데 28.5m가 쌓였습니다. 약 30m 쌓였다는 얘기예요. 1년에. 그러니까 2m 쌓인 거는 뭐예요? 많이 내린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말해요. 빙하의 평균 두께를 따졌을 때 다 제거하고 요것만 하겠습니다. 진화의 적설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250만 년 동안 아시겠어요? 250만 년 동안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그냥 하죠. 뭐 그래도 제가 자꾸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우리가 약 아까 1kg 정도 이제 보면 이거를 눈으로 하면은 오늘 눈 있죠? 눈으로 하면 10배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 10,000m 정도의 눈이 쌓였다 그러면 300년 동안 쌓였으면 33m 정도가 되는데 이 10,000m의 눈이 여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50만 동안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250만 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한 해에 매년 4mm밖에 눈이 내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빙하했을 땐 분명히 뭐예요? 눈이 많이 내렸던 시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오래 진화론적으로 오래 길게 느리면 느릴수록 어때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계산을 왜 해드렸냐면 빙하했을 땐 그러므로 길게 느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계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해빙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진짜요? 더 빨리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빙하했을 때 절정 아셨죠? 해수 온도와 화산 폭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예요. 자, 근데 만약에 대양 온도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발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대기의 수분 공급이 줄어서 강설이 줄어들겠죠. 눈 내리는 게. 그러니까 징발하는 과정이 뭐니까 식는 과정이거든요. 아시겠죠? 만약에 빙하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때 평형을 이뤄가지고 훨씬 좋은 상태에서 대기가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깨트린 게 이제 화산 폭발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화산 폭발이 중단되면 화산재 연무질이 사라지겠죠. 그럼 복사 에너지가 어때요? 바로 관통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기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녹기 시작해요? 눈들이 녹기 시작하겠죠. 즉 태양 복사열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서 이때부터 해빙이 시작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빙을 이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격변적 해빙, 여러분 실제로 눈이 쌓이는 것보다 녹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녹아요. 우리도 겨울에 시골에서 눈이 쌓였다가 봄에 해빙되면 어때요? 냇물에 물이 막 흐르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물들이 흘렀다는 거 그릴 수가 있겠죠. 왜? 대기가 따뜻해졌잖아요. 자, 눈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m씩만 녹는다 해도 100년이면 여러분 오늘날의 빙하를 남겨둘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아니다. 100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광역적인 눈사태. 그죠? 각 골짜기마다 눈이 막 쓸려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산사태가 났겠죠. 홍수가 막 발생했겠죠. 그리고 기존 지형도 됐을까요? 변화가 일어났겠죠. 어느 정도. 자, 이게 바로 해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빙하가 이제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 30% 쌓였던 이 눈들이 말이에요.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온도를 찾으면서 어마어마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미국에 이제 북미 봄홍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매년 겪습니다. 그 규모가 큰지 작으냐 문제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인데 여기 빨간색 보면 여기 다 미시피강입니다. 미시피강 아시겠죠? 들어보셨죠? 미조리 강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강에서는 네브라스카와 미네소타, 아이오와주 등 미시피강과 미조리 강 상류 유역의 일부 지역은 올해 이미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다. 이번 이른 범람은 봄폭우, 봄에 비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눈이 급속히 녹으면서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스잼 현상이 홍수를 더욱 악화시켰다. 아이스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얼음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워요. 유속도 있잖아요. 웬만한 집들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 때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얼음들이 어땠을까요? 골짜기마다 막 떠다녔겠죠. 그죠? 기존에 있는 지형들 막 깨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이제 이걸 그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해빙 때는. 자, 이런 것들은 아이스잼이고 이게 막 집들 다 부수고 나가는 겁니다. 아이스잼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 겪어요.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같은데 갑자기 해빙이 일어나고 집들이 다 고립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비가 오면은 알잖아요. 이건 여러분 정말 소리도 없이 와요. 소리도 없이. 빗소리도 없이. 이런 것도. 교회밖에 안 나고 다 덮였잖아요. 이게 바로 봄홍수입니다. 고위도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빙하시대 때는 어땠을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아, 1983년도인데 우리 투어 가셨던 목사님들 아실 텐데 이 글렌 캐년 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콜로라도 강이죠. 서부에서 제일 긴 강인데 거기를 막은 댐입니다. 자, 근데 이 댐이 1983년도에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아셨어요?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락키산에서 눈이 녹은 거예요. 락키산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태백산맥 안 보이죠? 그거보다 더 멀어요. 근데 거기서 눈이 갑자기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멀쩡한데 거기가 갑자기 더워진 거야. 눈들이 녹아가지고 콜로라도 강으로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이 댐이 범람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1960년에 만든 댐인데 1980년 너무 출려불잖아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비상구를 처음으로 열은 거예요. 열었는데 여러분 1분이 안 돼가지고 40m 되는 기반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여기 그처럼 락키산에서 눈이 녹아서 범람했는데 12m 배수구를 오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분 만에 40m 되는 기반함이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빙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것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물이 갇혔다가 터지고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물들이 흐르고. 제가 이제 한 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할렌 브레츠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지질학자입니다. 유명한. 워싱턴 대학하고 시카고 대학 지질학 교수였는데 뭐 시카고 대학 그러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시애틀 근처에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에 그랜드 쿨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애틀주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이론을 냈냐면 빙하 시대 때 홍수가 갇혀가지고 터진 거야. 저 이거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형성되는 걸 30년 동안 주장한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은 오늘날 자연과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했는데 당시에 동일과 정설 기억나세요? 깎이고 깎이고 쌓이고 쌓이고 어제 얘기했죠? 동일과 정설의 패러다임 때문에 이 사람 모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언제 태어났어요? 1882년이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기 우리나라 나이로 100살 살았잖아요. 오래 살기 잘했어요. 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펜로즈 메달이라는 메달을 받는데 이 메달이 지질학자가 받는 최고의 영예의 메달이에요. 사망하기 이전에 이분이 맞다는 걸 결론 내린 거예요. 자, 이분의 이론이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태평양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시애틀. 자, 이거는 지금 모습이 아니라 빙하 시대 때. 지금은 시애틀 빙하 없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산맥인데 캐스케이트 마운틴이라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이즈를 비교하라 이거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빙하에 의해 가지고 여기 뒤에 뭐예요? 호수가 생긴 거예요. 막혀가지고. 아시겠어요? 요 호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빙하댐 때문에 미졸라 호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때 이 해빙 때 이 빙하가 녹기 시작했어요. 자, 녹으면서 어땠을까요? 이 빙하댐도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죠? 이때 여기 있던 호수들이 계속 압력을 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댐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빵 터진 거예요. 그 물이 강원도하고 비교할 정도니까 기존의 지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깨고 나간 거예요. 여기 얼음도 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협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게 그랜드 쿨입니다. 이걸 30년 동안 주장한 겁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뭐 때문에? 동일가정서적인 패러다임. 여러분, 패러다임은 안 받아들여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했어요? 지동설 주장했죠. 정확하게 맞췄다고요. 안 받아들였어요. 뭐 때문에? 천동설의 패러다임 때문에. 여러분, 패러다임은 사람을 죽이려고도 해요. 무서워요, 패러다임은. 네. 이게 바로 우리 가족들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저희 가족들 사진 많이 보여드렸는데 봤다 이거예요, 제가. 안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서.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두 책을 샀어요, 제가. 미국에 지질학 책이 꼭 있기 때문에 샀는데 그 책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이 할렘 브레츠를 칭송했답니다. 대단한 지질학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브레츠 덕분에 지질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이게 패러다임이죠. 깎이고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는 지질학자들에게 다른 격변에 대한 증거들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내가 잘못 봤나 봐. 즉 패러다임을 동일가정설에서 뭐래요? 격변설로 변하게 하는데 어떻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격변론적 지질학 시대입니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바로 그 동네인데, 스카블랜드다, 그 동네입니다. 머리를 따은 것 같은 거대한 물줄기가 생겼는데, 이는 그 수로 패턴을 볼 때 물에 의한 빠른 침수와 후퇴를 보여준다. 천천히가 아니다. 결국 격변의 진실이 이겼지만, 이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이겼지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50년 이상 걸렸다. 이 패러다임 바뀌는데 5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현장을 관찰해 본다면 문제의 사건이 비교적 쉬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어요. 오늘날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해빙 때 여기까지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봐요.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골짜기에 탁 앉아가지고 돌 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굴러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가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굴러가? 배운 대로 봐요. 패러다임 되셨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홀은, 권곡, 지령산능, 이런 다양한 지형들을 어땠을까요? 남겨놓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그랜드, 우리가 가면은 우리 투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2월 달에도 바로 빙하 지형 다 봅니다. 서클도 보고 혼도 보고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가는 것 중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악이 안 나오는구나. 이건 저희가 드론으로 찍은 건데, 이게 빙하가 막 쓸려내게 하면서 마모시킨 것들입니다. 어마어마 얼음들이 막 깨고 나갔겠죠. 그래서 이게 둥글둥글 만들어 놓은 건데, 알라바마 힐스라고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일단 양념으로 보여드리고 2월 달에 와서 보세요. 자, 이제 진짜 퍼즐 조각 이제 맞추겠습니다. 자, 우리 빙하 시대, 빙하 성장하는 거 그려주시죠? 해빙 그려주시죠? 자, 이제 지질학적인 얘기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왜 빙하 시대가 일어났을까? 이게죠. 수빈 사막 때 우연히 화산 폭발이 빵빵빵 터져서 빙하 시대가 왔을까?
아니면 또 우리가 무언 일을 한 거 아닐까? 왜 빙하시대는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죠.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죠. 우리 타락했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죠? 혼돈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혼돈 사건, 바로 이제 이걸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미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다 끝났어요. 바벨탑 다 끝났는데 창세기 10장에 이름이 쫙 나와요. 바벨탑 사건에 의해 가지고 흩어진 그 종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다시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흩어졌냐 하면,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요. 성경엔 그런 예들이 많아요. 중요한 얘기를 순서적으로 쫙 해놓고,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중요한 얘기를 빼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 창세기 1장은 순서적으로 써있죠. 근데 그 중에 사람 창조한 걸 어떻게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어디에? 창세기 2장에 설명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에 끝났어요. 다시 설명.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기브온 알죠? 태양이 멈추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전쟁 이긴 얘기 다 끝나요. 끝난 다음에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쟁을 이겼냐 하면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 이름만 써 있는데 두 사람이 특별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있는데 설명이 돼 있어요. 이름만 써 있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마이티 그랬어요. 여러분, 마이티라는 건 뭐죠? 능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이티, 능력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인데 이걸 누가 찬 거예요? 자기가 꽤 찬 거야. 세상의 첫 마이티 얘기를 했어요. 능력 있다. 하나님께 안 돌리고 지가 꽤 찬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여호와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이티 헌터다, 능력 있는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나오는데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바벨탑. 그러므로 바벨탑을 누가 주도했다? 니므롯이 주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노아의 아들 셈 있죠? 셈의 후손에 셈의 5대손, 노아 6대손에 누가 나오냐면 벨렉이 나오는데, 벨렉도 설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디비전,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니므롯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4대 손이고 벨렉은 6대 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므롯이 태어나자마자 권력을 잡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다음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떡한 거예요? 니므롯이 권력을 딱 잡았겠죠. 그죠? 나이가 들에 따라 권력 잡고 바벨탑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죠? 바벨탑 건축 주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탑을 멈추게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언어를 혼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렉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한 거예요. 나눔. 즉 바벨탑 사건은 벨렉이 태어나기 직전 아니면 태어날 때 바벨탑 사건이 났는데, 벨렉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태어났냐? 약 100년 후에 태어났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노아가 홍수 끝나고 여러분 450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왜?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죠? 600살 때.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50살을 더 살았어요. 자, 이 얘기는 노아가 버젓이 눈 뜨고 있을 때 바벨탑 사건 탄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우리 믿는 저희 부모들이 있을 때 다음 세대 교회 떠나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지. 이때 벌써 이랬어요.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하고 빙하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이제 이러면서 펀 조금 맞추는데, 자, 이 당시 빙하의 양인데 여러분, 자, 지금 해수면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올라간다 그래도 높아져. 왜? 이유는 딱 하나, 빙하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빙하 시대가 됐다면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왜? 증발돼가지고 육지에 덤프가 쌓이게 되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빙하, 육지에 눈이 쌓였으면 당시 해수면이 내려가는데 어제 얘기했을 거예요. 미니멈 120m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니멈 120m를 낮추는데 120m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지금의 대륙붕 있죠. 대륙붕이 이렇게 육지의 연장선입니다. 갑자기 가파라지거든요. 요 가파라지기 전까지를 대륙붕인데 이거는 사실 육지랑 마찬가지예요. 물로 덮여 있을 뿐이지 대륙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사람이 건너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키예요. 즉 이게 오늘날의 해안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빙하 시대 때 해안선을 보면 확장이 돼가지고 왜? 다 눈에 쌓였으니까 모든 대륙이 어떻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베링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아하고 호주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 브릿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 건너갔겠죠, 그죠? 네. 다 건너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해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못하게 다 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빙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 반대로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 잘 들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방법으로 뭐예요? 방법의 하나로 빙하 시대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좀 빨리 돌아가지만 빙하 시대가 왔다가 이제 해빙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 연결이 됐다가 끊기는 거예요. 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이때 흩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왜 일으킨 거죠? 노아 홍수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1년여 사건이죠. 자, 근데 빙하 시대는 목적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빠바바방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 화산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빵 터뜨리고 화산재가 다 떨어질 만하면 어때요? 또 빵 터뜨리고 온도를 차갑게 유지해야 되니까 또 빵 터뜨리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얼만큼 만족할 만큼 뭐로 만족하실 만큼 흩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빵빵 터뜨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제 화산 폭발 스탑시킨 거죠. 그리고 해빙이 일어났겠죠. 화산재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건널 수도 없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맞춰주나 보세요. 바벨탑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 이때 언어에 따라 according to the everyone after his tongue, 언어에 따라 after their families, 가족이라 그랬죠.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때 흩어질 때 가족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가족끼리 이게 나중에 인종하고도 나는데 흩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이 곧 나라가 됐다. In their nation.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필이면 바닷가로 갔을지 대륙붕으로 왜 갔을까요? 다른 데 갈 데 있는데. 근데 여러분, 빙하 시대 내내 어디가 그나마 제일 날씨가 좋은 줄 아세요? 왜 바닷가가 좋을까요? 바닷가는 바닷물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거기는 눈이 안 내리고 내려도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리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닷가에는 빙하 지형이 없는 거예요. 빙하 지형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빙하 시대 내내 어땠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바닷가로 이동했겠죠. 자, 되셨어요? 인류의 이동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족보를 보는데, 자, 우리 이 족보는 이제 몇 번 더 나옵니다. 중요한 족보고 너무 재밌는 족보예요. 이 족보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 족보 읽는 방법 아시나요, 혹시? 저기 아담 보이세요? 왼쪽 숫자가 얼마예요? 130이죠? 이거는 다음 사람 이름을 낳았던 나이입니다. 즉 아담이 130살 때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930은 뭐예요? 죽은 날짜예요. 아시겠죠? 930살 때 향수하여 죽었더라. 우리나라는 이제 멋있게 향년 몇 세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향수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아주 심플하게 died,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 날짜는 숫자는 뭐냐면 다음 이름을 낳았던 나이예요. 오른쪽 숫자는 뭐냐면 죽은 나이예요. 지금 막대기가 긴 거는 뭐예요?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저 수직으로 했을 때 겹치는 사람은 뭐예요? 동시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이때 일어나는데 벨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벨렉, 노아의 6대손 나오죠. 벨렉이 태어날 때면 노아 홍수요 약 100년 후입니다. 네, 그리고 빙하했을 때는 저희가 볼 때 거의 요셉을 넘을 때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때 이제 해빙으로 그러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냐? 한 700년 정도가 됩니다. 자, 요 기간이 빙하 때였을 것으로 보여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요때 벨렉에부터 요때 살았음직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겠죠. 근데 또 한 명이 나와요. 요때 살았을 것 같은 사람. 누구 같을까요? 바로 욥입니다. 근데 욥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근데 욥은 되게 에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의 후손 중에 엘리바스, 빌닷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보면은 이때는 언제까지 살았냐면 벨렉 때는 얼마 살았어요? 239살 살았죠. 네, 그다음 나홀 148, 데라도 205살 살았죠.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 175, 그다음에 이삭 180살 살았습니다. 야곱 147, 그다음 요셉이 11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정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근데 보면 이게 제 컴퓨터 문제인지 계속 접촉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요때 살았던 이제 사람들인데, 자, 근데 요때요. 근데 요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욥인데,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때 욥이 이돌 7 아들과 딸 셋을 줬어요. 10명이죠. 자, 이들이 근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이 자녀들이 베이비가 아니란 얘기야.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욥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14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럼 이때 욥의 나이는 거의 고난이 시작해서는 적어도 50대, 60대는 돼야 돼요. 190살, 200살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들, 손자 4대를 더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살았었냐면 이때 여기에 딱 걸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대부분 요셉 쪽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의 후손이면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이고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요셉 다음이란데 이제 요때로 봐요. 그럼 빙하했을 때 흔적이 남아있을 때예요. 바로 요때는. 되셨어요? 자, 이걸 알고 이제 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살았던 사람은 당시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셈이 있죠. 셈하고도 어때요? 굉장히 가깝게 살았던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욥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욥하고 친구들 욥 읽잖아요. 읽으면 여러분 진짜 헷갈립니다. 다 거기 나온 사람 말마다 다 바른 말 하는 것 같잖아. 그죠? 말들은 다 바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욥은 창세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 창세기에 그때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읽을 때 다른 친구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근데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언제 이랬죠? 노아 홍수 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나니 판구조론. 땅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욥이 또 얘기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여러분 빙하했을 때 해빙 때 막 움직이는 거. 이제 머릿속에 격변을 얘기해요. 계속 격변. 욥이 얘기한 거예요. 그가 물을 막은지 곧 마르고, 이쪽을 막으니까 이쪽은 막으니까 마르겠죠. 물을 보내신 곧 땅이 뒤집히나니. 격변이죠. 하나님도 얘기해요. 욥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바닷물이 땅속 못해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냐? 여러분 노아홍 시작할 때 뭐라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고 바로 나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홍 심판 사건. 바다가 넘지 못하게 그물 그어놓고 바다를 가도 문빗장을 지는 건 바로 나다. 우리 노아홍 때 뭐라 그랬어요? 바다가 다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해안선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더군다나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상, 암탉이가 500마리예요. 여러분이 10,000마리가 넘어요. 지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못 키워. 무슨 시절? 수변 사막이 여파가 있었을 때. 더군다나 고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를 더 주세요? 갑절을 더 주잖아. 이건 여러분 거의 저주예요. 어떻게 키워 그 인구에 당시 축복이라 그랬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제 욥이 하는 얘기 보세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으로 번역했죠. 영어 성경은 대개 아담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실제로 아담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냐? 아담은 숨겼죠, 그죠?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냐? 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선악과 손대면 아니 따먹으면 이때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말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렇게 완벽하게 언급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욥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확실히 알았다고요. 창세기 2장도 확실히 알았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자, 욥이 얘기한 겁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자, 민족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10장에 처음 나와요. 근데 욥이 얘기해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여러분 민족이 지금 흩어지는 거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 여파가 있었을 때예요. 욥이 이런 얘기예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생명과 은혜, 내 영. 이미 욥 안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앞으로 육체로 오실 그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예수님 높은 데 계셨어요 그때. 중보자. 그죠? 욥은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고요. 이게 전혀 달라요. 다른 그 친구들하고 욥하고의 차이점.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욥은 어떤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자 이제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되셨죠? 녹는다 그랬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눈 얘기했죠? 녹는 얘기했죠? 가문과 너희가 눈 녹은 물 곧 빼앗나니. 빙하실 때 끝 해빙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눈 녹는다, 눈 녹는다. 엘리후가 얘기했어요. 눈을 향하 땅에 내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눈 우박 참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얼음 설이 얼리느니 얼리니 얼음 얼음. 엘리후가 얘기했습니다. 폭풍 후 추위 얼음. 왜 이들의 대화에 눈, 얼음, 추위가 이렇게 등장할까? 지금은 정말 더운 지역인데. 무슨 시대예요? 빙하 시대. 그 가운데 녹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끝자락. 아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 빙하 시대 됐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노아 홍수, 수변 사막 너무 중요하죠. 이 수변 사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 낮에 할 때 수명, 공룡, 수변 사막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공룡, 수명, 바벨탑, 메모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욥기 있죠. 욥기는 이제 앞으로 더 나와요. 언어, 석회동굴 뭐 했죠 지금? 인류 이동했잖아요. 어디로요? 바닷가. 되셨어요? 진짜 얼떨결에 몇 개 맞았나 보다. 이제 보세요. 어떻게 만나? 그래서 퍼즐 조각 이제부터 하나하나 맞추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타픽으로 이제 인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괜찮으세요? 잠깐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 책 중에 빙하시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빙하시대 이야기를 구입하시면 이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추천서 썼던 최태영 교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1년 그러니까 저희 훈련 제 밑으로 훈련 왔었던 첫 번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면 약간 제 만날 때는 완전히 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친구가 이 친구가 변화가 어디서 변화가 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나 먼지 띠끌 아니네. 그래가지고 똑똑하니까 뭐 약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한국의 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그 추천을 쓸 때 쓴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다고.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빙하시대 이야기 이제만 인터넷 들어가 치면 나옵니다. 다 사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고요? 처음이 좋았고 타락했고 홍수님파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탄 사건에 이은 뭐예요? 빙하시대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타락 때 가시덤불과 엉켜놨고 노아 홍수 끝나고 추위와 더위가 왔지만 이거는 오늘날의 추위보다는 어땠다? 훨씬 순한. 진짜 오늘날의 추위와 더위는 못 끝난 다음에요. 빙하시대가 끝난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단체로 또 대적한 다음에. 아시겠어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 절대 처음 모습일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옷 안 입어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앞에 걸 우리가 지금 계속 회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생김새가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게 피부색이 분포도입니다. 지리적 분포인데 어디에 이제 적도에 몰릴수록 어때요? 피부색이 검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아프리카는 까맣지만 남아메리카 있죠? 여기는 까맣지 않아요. 적도 지방에 살아도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인도도 어때요? 저 북쪽에 있는데도 까매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런 지역은 이게 정확하게 많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적도에서 아주 먼데도 까매요. 남아프리카 쪽은 아시겠죠? 자, 피부 이게 피부 단면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위에 세 겹이 이렇게 꺾여서 보일 거예요. 세 겹이 있고 밑에 아주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겹, 이 위에 세 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피라 그럽니다. 표피. 그리고 밑에 아주 복잡한 부분들 있죠. 이걸 우리가 진피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위에 이 부분이 표피입니다. 그리고 배가 진피인데 피배석을 결정하는 것은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보이죠? 여기서 피부색을 결정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걸 확대해서 그리면 움푹 들어간 거 아시겠죠? 들어갔는데 보면 가운데 멜라노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멜라노사이트가 바로 사이트란 말은 세포란 뜻입니다.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뭐를 내냐?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멜라노좀이라고 어떤 건 땅콩같이 생기고 어떤 건 좁쌀같이 생긴 것들 있죠? 자, 요 멜라노좀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요게 진하고 많으면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은 거고 이게 컬러가 밝고 적으면 뭐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이면 우리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바로 이 색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색소,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 색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색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멜라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멜라닌은 색깔이 딱 하나입니다. 암갈색이에요. 그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어떻다? 얼굴이 더 진하고 아니면 밝은 거야. 지금 멜라닌이 더 진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색소라 그러는데 이 멜라닌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의 편견을 좀 벗어버리게 할게요. 만약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백인 선교사님, 백인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지루하지만 이건 편의상 지금은 쓰겠습니다. 처음엔 우리 백인 선교사님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부부가 선교를 했어요. 한 5년 동안. 얼굴이 좀 많이 검해졌겠죠. 왜? 햇빛 때문에 그을렀을 거 아니에요. 이 그을르는 것까지는 적응이에요. 이 멜라닌이 발현이 돼가지고 이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둘이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딸 낳으면 백인 낳겠지. 얼굴이 검어져도. 자, 근데 옆에 부족에서도 또 백인 선교사님 두 분이 또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백인 낳겠죠. 근데 얘네들이 또 한 20년 이상 살았어. 아프리카에서 얼굴 많이 까매졌겠죠. 그을러가지고 얘네들이 눈이 맞았어. 애를 낳았어요.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이때부터 갑자기 대답이 적어지죠. 그만큼 여러분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백인 낳죠. 하나 아셔야 돼요.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흑인 낳는 거 아니다. 피부색은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를 좀 들어볼게요. 가까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피부가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는데 대문자 A는 멜라닌을 많이 내는, 아시겠죠? 유전자예요. 그게 되셨어요? 소문자는 뭘까요? 적게 내는 유전자예요. 근데 여자도 또 대문자에 소문자 A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 중에 어느 게 누가 얼굴이 제일 검을까요? 여기 A밖에 뭐가 있어요? 다 A지. 대문자겠죠? 아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자, 요거는 제가 하나 가지고 한 거 유전자. 근데 여태까지 피부색을 결정하는 1차적인 유전자가 30개 정도가 발표됐어요. 아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2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어떤 남자가, 이 남자가 대문자에 소문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도 만약에 대문자에 소문자를 갖고 있어.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양해지겠죠. 복잡하죠? 근데 사실 안의 내용은 간단해. 대문자가 많은 애는 어떻다? 검고, 소문자가 많으면 밝고. 되셨어요? 근데 서로 결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A는 A끼리 결합할 수 있으니까. B는 B끼리 결합할 수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개를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겠죠? 네, 복잡하니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는 알아요. 대문자가 많은 사람 얼굴이 어떻다? 검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겠습니다. 누가 대문자가 많은지. 되게 여자분들이 소문자가 많은 것 같이 겉보기에 보여요. 왜 그러냐면 미백효과, 표백효과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원래 컬러 알기가 어려워. 네. 자, 근데 사실 남자들도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바르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컬러보다 어떨까요? 검어져요. 또 하나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각질이 더 두꺼워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원래 컬러보다는 밝게 보입니다. 되게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약간 밝아 보여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제일 확실한 사람은 누구냐면 태어나자마자 애겠죠. 아직 화장도 안 하고 적응도 안 했잖아. 어른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뭐냐면 컬러가 다양해졌다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추가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소문자가 많으냐 대문자가 많으냐 문제지 얼굴이 다양해진 게 어떤 유전자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양해지는 건 유전 정보가 증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져요. 왜? 밝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대문자를 잃어버리면서. 검은 사람은 소문자를 잃어버리면서 검어져. 거꾸로 해요. 유전적인 추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던 거예요. 애를 낳았을 때 첫 애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 컬러가 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왜? 아담과 우리의 첫 조상이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골고루. 그죠?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단 한 세대 만에 다양할 수 있다 없다?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적인 재조합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온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아비라. 노아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 요 후손들에 우리는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나왔죠. 세 아들, 함셈, 야벳, 세 쌍, 애 낳겠죠. 여러분 이 애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멀어도 자기 사촌이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친아냐? 그 근친에 대한 얘기는 내일 낮에 나옵니다. 가인의 아내 때 나와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수변 사막에 다 들어가. 그 얘기가 다 거기 들어가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서로 결혼했겠죠, 그죠?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사촌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벨렉 때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에 의한 어느 혼돈에 의해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가족끼리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는데 흩어졌을 때 우리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즉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어디가 편하냐? 여러분 우리들은 눈 아이 컬러가 다 뭐냐면 다크 브라운입니다. 다크 브라운이에요. 우리 암갈색이에요. 근데 백인들 그분들은 어때요? 파래요. 그죠? 블루예요. 이 블루는 왜냐하면 멜라닌이 아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계신데 왜 여기서 끼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눈에 띄긴 띄네요. 쌍꺼풀 수술하셨나? 어쨌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지금 딱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다니지만 사실 우리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한국은 선글라스 안 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별 문제 없었어요. 인상 찌푸리면서 다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선글라스 문화는 어디서 시작했냐? 바로 유러피언부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들은요. 햇빛 보는 게 멜라닌이 적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이때 흩어질 때 어떻을까요? 멜라닌이 적은 사람은 햇빛이 덜 있는 쪽으로 갔겠죠. 그죠? 근데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원래 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은 겁니다. 또 그쪽으로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도 불편하면 또 이동했겠죠.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환경적 격리. 바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 의해 가지고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 방언과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족속은 패밀리라고 그랬죠. 패밀리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럼 얼굴 컬러도 패밀리는 어느 정도 닮았잖아요. 그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알파벳 2개만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이러면서 흩어진 거예요. 패밀리가. 아셨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에 따라 가족에 따라 흩어졌죠. 언어에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 할까요? 격리. 이 격리가 중요해요. 격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 대문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결혼했겠죠. 그럼 여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대문자밖에 못 나와요. 되셨어요? 자, 여기 요 대문자에 소문자 비가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결혼했을 때 다르게도 나지만 결국 요 평균값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어떠냐면 국가 간에 불연속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이걸 여러분 진화론자는 설명하지 못해요. 완벽한 격리를. 성경에는 완벽한 격리가 서 있어요. 언어적 격리, 뭐예요? 가족의 격리. 요걸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때?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이땐 감히 다른 나라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지금 언어 따라 지금 이동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자, 요게 적도입니다. 요게 적도입니다. 요게. 적도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얼굴색이 검어요.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여기를 보면은 같은 적도지만 얼굴이 검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졌죠. 적도에서. 그런데도 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이동했으니까. 또 인도도 어때요? 여긴 적도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아프리카 사람만큼의 검은 데도 있어요.
예. 여기도 같은 위도인데도 어때요? 유럽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얼굴 훨씬 밝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떻다? 그렇게 분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환경적 격리, 가족의 격리, 언어의 격리. 되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제일 정확한 거죠. 맞습니까? 아직 적응하기 전. 왜냐하면 우리 여기도 얼굴 검은 사람, 밝은 사람 있잖아요. 햇빛 바깥에 나가면 누가 먼저 까매지나요? 검은 사람이 더 빨리 까매집니다. 왜? 훨씬 더 발현을 잘 시키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 더 오래 가. 되게. 근데 얼굴 하얀 사람은 덜 까매졌다고 금방 다 제자리로 와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던 대문자가 많은 사람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까매진다는 얘기예요. 잘하면서. 태어나자마자는 여러분 별로 안 까매요. 저랑 같이 제가 같이 생활하던 이재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감비아에서 17년 계셨는데 제가 뭐 여쭤봤어요. 우리 그 사무실이 같은 빌딩이어가지고 제가 알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감비아 애들 태어나자마자는 어때요? 걔네들 안 까맣대. 근데 잘하다가 까매지는 거예요. 적응되면서. 우리 창조과 탐사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성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만 다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이 인종 얘기할 때 정말 이 선교사님들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지리아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똑같이. 선교사님 그 나이지리아 애들 태어나자마자는 어때요? 안 까매요. 근데 안에 잠재력이 있죠. 대문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까매지는 거예요. 적응되면서. 여기 보세요. 되게 여기 있는 분 엄마는 지금 화장해가지고 한가고 이 아빠 까매도 애들은 그렇게 아직 안 까매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검지 않아요. 애들은요. 아직 적응되기 전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피부색은 유전적인 재주합이 1차적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국가 간의 피부색 불연속은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예.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바벨탑 때 언어적 가족의 격리. 이거 완벽한 격리예요. 빙하 시대의 극단적 기후 차이로 해서 환경적 격리. 되셨죠? 세 번째 뭐예요? 성장하면서 변화 차이가 달라요. 변화.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소위 혼혈이라는 거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백인에서 흑인까지 전범위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재주합에 의해서 당연히 평균적으로 중간 컬러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전범위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우린 다 결혼할 수 있어요. 대문자가 맞냐 소문자가 맞냐 문제지 알파벳은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엄마는 자마이카 흑인이고 아빠는 영국인 백인인데 말이에요. 둘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애는 흑인이고 한 애는 백인이 났어.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혼혈인데 영국인 부부인데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이야. 이럴 수 있겠죠. 하필이면 유전적인 재주합이 되는데 한쪽에 대문자가 몰린 거고 한쪽이 소문자가 몰린 거죠. 이건 확률적으로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확률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혼혈끼리 결혼했을 경우에 100만 분의 1.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피부색의 지리적 분포인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점점 국가 간의 격리가 깨지고 있죠. 맞습니까? 깨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피부색이 불연속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언제부터냐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결혼을 다른 국가 간에 결혼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미국은 지금 뭐 굉장히 많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깨지고 있어요. 이 피부색의 지도가 새로운 지도가 매년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깨지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50만 년이다 인류 역사. 그러면 여러분 피부색은 이렇게 불연속일 수가 없어요. 왜?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격리가 일어났다 그랬죠. 격리가 언제 일어났을 때 가장 효과가 있냐면 아직 개체수가 적을 때, 인구가 적을 때 격리가 일어났을 때 훨씬 불연속이 심하게 돼 있어요. 왜? 아직 어떻게 되지?
혼합화 되기 전이니까. 아셨어요? 예, 근데 바벨탑 때 그러면 인구가 얼마였냐? 정확하게 몰라도 약 10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예, 더군다나 이때 창세기 10장에 70명이 나오잖아요. 사람 70명 나오는데 70으로 나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원 블러드, 한 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한 혈통이에요. 아담과 하와에서 났는데 또 어때요? 우리는 결국 아담에서 났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한 혈통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피부색 정리하는 두 단어. 첫째, 한 혈통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되셨죠? 네, 바벨탑상의 격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여러분 피부색에 대해서 확실한 이론이 아직도 없어요. 다르게 진화됐나? 근데 우리 왜 또 결혼할 수 있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피부색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죠? 한 혈통. 노아 홍수 이후에 격리. 이걸 보면 어때요? 피부색은 정확히 이해돼요. 우리 서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 사실은 무조건 인류는 뭐예요? 한 혈통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원 블러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항상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린 여러분 생물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은 언제나 두 혈통이에요. 바로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린 여러분 영적인 거로는 두 혈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저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건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단일 민족이란 말도 많이 안 되는데 단일 민족인가요? 근로자 너무 많이 와 있죠? 그들을 볼 때 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나라는 처음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싱글들 있지만 아셔야 돼요. 우리 결혼할 상대자를 뽑을 때도 겉모습 보면 안 돼.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매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알죠? 소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여러분, 먼저 뭘 봐야 돼요? 영적인 걸 먼저 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뭐죠? 한 혈통.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혈통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 아니냐고. 네. 근데 사실은 야벳은 백인이고 셈은 황인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는 그렇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함, 셈, 야벳이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그죠? 나왔을 때 바벨탑 이전에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결혼했잖아. 자녀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다 섞였겠지 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인가 얘는 야벳인가 얘는 셈인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모두 함, 셈, 야벳이 우리의 직계조상이에요. 되셨어요? 요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이 함의 조상, 이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 되셨어요? 우리 인종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 이제 하나 확실하게 마치고 한 토픽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바로 석기시대입니다. 석기시대.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일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요, 시간상.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대개 이제 석기시대를 어떻게 배우냐 하면, 구석기 시대는 25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러고, 신석기는 3만 년, 그 다음에 신석기 끝난 게 10,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맞춘 거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구석기 시작은 빙하시대 시작이 250만 년으로 보거든요, 진화론자들이. 그리고 빙하시대 끝을 10,000년 전으로 봐요. 이걸 맞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이렇게 있는데, 구석기는 뭐죠? 깬석기죠. 요즘 그렇게 우린 타제석기라고 했는데 깬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는 뭐죠? 간석기, 마제석기. 근데 구석기가 먼저고 신석기가 나중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구석기 유물이 밑에서 발견되고 신석기 유물이 위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수평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지표에. 자, 이제 구석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논문이 2015년에 났는데 네이처지에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33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이다 그런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구석기 시대 고고학자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티팩트라는 단어가 있고 지오팩트라는 말이 있어요. 아티팩트는 정말 사람이 다듬은 거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지오팩트는 자연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연 과정에 만들어진 건 유물이 아니죠.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우리 올해도 났어요. 올해일 거예요, 아마 2023년에. 이게 또 발견돼가지고 120만 년 전 거다. 이게 도끼 뭐 이랬다. 이거를 깨면서 자기 손이 아프지 않아? 그렇게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문제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류가 만든 120년 전에 흑여석 손도끼. 이게 손도끼. 이거를 그죠?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나온 것처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도구에 대한 인류학자의 견해. 이 글은 한 석이 넘게 고고학자들 괴롭히던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다. 깨진 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일까? 표본을 조사한 동료 고고학자들 가운데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다. 이건 도구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부터가 아직 몰라요. 여러분, 구석기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의문 덩어리입니다. 신석기 가는 거, 여러분, 갈아서 다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깨면서 다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구석기가 더 발달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250만 년, 3만 년, 1만 년 썼는데 말씀드렸잖아요. 250만 년 동안 사람은 깨기만 하고 살았다. 2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어. 정말 완전한 진화론. 이 얘기를 누가 했냐? 1865년에 러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러벅.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이죠. 저랑 대화가 잘 되네. 그러면 언제 사람인지 알겠죠? 1865년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찰스 다윈을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한테 쓴 글을 보면 다 디어 메스터, 친애하는, 존경하는 주인님 이렇게 썼다고요. 그 진화론을 인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진화론전 사고하고 맞아가지고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등장했어요? 질서표가 1872년에 만들어졌죠. 사람이니까 맨 위에다가 빙하시대하고 석기시대를 같이 묶은 겁니다. 그럼 진화론 틀렸죠, 그죠? 질서표 이 세상 없죠.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유물의 나이를 측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돌의 나이도 측정하지 못하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뭐죠? 그 나이는 돌을 다듬었을 때 나이를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은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거꾸로 해요. 여러분,
지금 박사학위 받는 데는 30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년엔 900살 살았어요. 네? 노아홍수 이전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리 가늠하기 어려울 거예요. 수명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수명을 감소시켰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900살 이상 사니까 말이에요, 다시 거의 1500년 만에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예요. 아세요? 이때는 사악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맞죠? 푸틴. 그런 사람들 한 900살 살았다 생각해봐. 히틀러가 한 900살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끔찍하지. 그죠? 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제가 볼 때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 스마트폰도 못 만들잖아요. 안 하시는 건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 이거 아셔야 돼요. 지식, 우리가 테크놀로지하고 지식은 다른 말이에요. 테크놀로지는 앞 단계가 있어야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셀폰이 있었죠,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무선 전화기 있었죠. 유선 전화기 있었죠. 다이얼 있었죠. 그다음에 모시모시하는 전화기 있었죠. 그다음 전기가 있어야 되죠. 앞 단계가 있어야지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지금 노아홍수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다 죽고 지금 스마트폰 다 쓰죠, 여러분. 안 쓰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사용하는 거하고 만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플라스틱 하나 못 만들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노아홍수 이전의 문명을 다 누렸을 거예요. 지금 나왔을 때는 어때요? 또 단절. 단절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250만 년 동안 깨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피라미드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안 돼요. 높이가 150m입니다. 바닥이 13에이커인데 평평도 있죠. 평평한 정도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15mm밖에 안 돼요. 그 큰데 그렇게 평평한 거야. 240만 개의 돌이에요. 놀라질 않으시는데 평균 2.5톤이에요. 겉에는 일자죠. 안에 들어가면 벽돌들이 기역자예요. 못 만들어요, 우리 이 수수께끼 돌 가장 큰 돌이 10m 정도 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30km 떨어진 데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운반했는지 몰라요. 모든 나라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나라입니다. 천문학적 고대 달력이 있어요. 근데 이 달력이 너무 정확해요. 미국이 마차를 끌다가 말이에요, 우주선 보낼 때까지 7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람이 똑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석기 시대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렇지만 250만 년 아니에요. 몇백 년도 길 거예요 아마.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 뭐죠? 삼국사기죠, 그죠? 삼국유사입니다. 근데 삼국사기가 언제 쓴 책이죠? 우리 목사님 계신데 괜히 제가 좀 역사 전공이신데 네. 김부식이 썼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김부식이가 언제 사람이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중일연이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고려 210년, 고려 347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삼국시대를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쓴 책이 삼국시대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책밖에 없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 시대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역사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느 나라나 다 뭐가 있냐면 일단 왕권이 항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쓸데없는 책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뭐라 그러죠? 그걸
분석행위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역사도 잊어버렸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 남겨주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말 선택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비현실이죠. 다 비현실로 살았어요. 이걸 받았을 때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는 다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대 사람들은 탑을 쌓았어요. 왜 다 탑을 쌓을까? 여러분, 탑을 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은 자를 기리는 것들입니다. 망자를 기리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때요? 또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에게 뭘 해줘요? 우리 작년에 할로윈 무슨 사건 났죠?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할로윈이 그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어요. 할로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망자의 축제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축제.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네,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빙하했을 때 노아홍수 수변사막 공룡 수명 바벨탑 했죠? 인종할 때도 들어가죠. 이게 또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요. 욥기 했죠? 욥기 아직 안 끝났어요. 또 나와요. 인류 이동했죠? 어디로요? 바닷가. 지금 석기시대 했죠, 그죠? 네, 석기시대 있었다 해도 길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석기 써요. 맷돌 얼마 전까지도 갈았잖아요. 유용하면 쓰는 거예요. 네. 저 종부나 인종했죠. 두 가지 단어 뭐라고요? 한혈통과 격리. 자, 이제 어떻게 맞춰지나 보세요. 어떻게 맞춰지나. 모세가 창세기 썼는데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을 거다. 그러고 썼을까요? 사실을 쓴 겁니다. 왜? 사실 아는 분이 계셨으니까. 거기서 보고 들은 걸 말씀하신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신기한 건 우리나라가 선교받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집회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